뉴욕시의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곳. 꽃시장이 어머니날 대목을 앞두고 분주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꽃 80%가 수입품. 오랜 꽃값도 올랐습니다. This is from Ethiopia. We follow the Canadian ranunculus right now. All this is from Canada, Netherlands. We have some challenges this year with pricing and, tariffs and uncertainty. 제니 씨 부부도 아침부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아본 후에야 작은 꽃다발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They used to be $40, $60. Now they're $100, and if you're lucky, you can find a little less. My mother-in-law needs something nice, so it's a splurge, yeah. 뉴욕의 관광 명소 타임스스퀘어의 터줏대감인 카우보이 로버트 씨. 열심히 퍼포먼스를 선보이지만 발길을 멈추는 이들은 뜸합니다. We lose tourism because we're going to correct America's trajectory and be in a better position in the near future.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무역 갈등으로 관광업계엔 트럼프 슬럼프라는 말이 나옵니다. 뉴욕시 관광청은 2025년 뉴욕시를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이 80만 명이 줄어서 올 초 예측치보다 17%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 you ask you 2-3 times how much all day is the same. I don't know what is going on. Nothing is like it before. Nothing. And your president is staying in the White House. 경기가 불안하면 가장 먼저 찾는 안전자산 금. 트럼프 취임 후 금값은 20%가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인 결과 금값이 뛴다는 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불신으로 읽히곤 합니다. This is the fastest I've ever seen gold rise in my, almost 20-year career. 주말 브롱크스의 한 식품 나눔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3시간 대기는 기본, 멀리서 찾아온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으면 가득 찼을 나눔 바구니가 매주 조금씩 비어갑니다. We are even so fortunate to have these two items to give out because most pantries don't even have anything to give to the people. 재정 지출을 줄이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온 트럼프 행정부. 취약계층들을 위한 식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정부 지원에 크게 기댄 이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It's worse. It's worse. You can hear it from different people. It's bad on everybody. The governments that keep saying we are making America great. No, they are not making America great. They are destroying America. 혼란한 경제 상황, 사람들은 씀씀이부터 줄일 준비를 합니다. I'm trying to buy a little bit in bulk, trying to buy the biggest dish soap I can find so I can ride it out later. But it's like it is, I'm expecting it to be bad. 비교적 안정세였던 물가와 고용지표. 하지만 소비 심리는 바닥을 칩니다. 실제로 4월부턴 소비가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공급망 위기도 현실이 됐습니다. 5월 들어 중국발 화물의 3분의 1이 급감한 것. We currently do not have any container ships at port right now. We may be seeing empty products on the shelves. The ports here in the U.S., the traffic has really slowed. That means we lose less money,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여유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 그러다 지난 12일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100%가 넘었던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합의합니다. Both sides now agreed to reduce the tariffs imposed after April 2nd to 10%.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오락가락 트럼프의 경제. 불확실성 자체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선 치솟은 미국 국채 금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였던 미국 국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It's a sell America strategy. That's what's happening. Worst case scenario is it puts you more into recession, the Fed's hands get tied, continue to go down this policy route. I think it goes down a dark path. 지금까지 뉴욕 이윤정 PD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군요. 그래도 일단 미중 관세 전쟁은 한숨 돌린 것 같아서 다행스럽긴 하거든요. 서로 으르렁거린 것 치고는 이 같은 변화가 갑작스럽기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다가요. 이런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는 이 실무급 협의를 꼭 합니다. 이번에도 실무급 협의가 어느 정도 저는 진행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3주 전쯤에 이 미국 워싱턴의 IMF 본부 건물에서요. 이 미중 비밀 회담이 열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갑작스럽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네. 무엇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정말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미국 민심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크고요.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36%가 나왔는데 1, 2기 통틀어서 최저치를 찍은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번 관세 협의로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본인도 이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했다 이러면서 좀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이번 미중 협의의 승자는 미국일까요? 강준영 교수님, 중국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중국은 당연히 중국이 이겼다고 하죠. 특히 SNS 같은 데를 통해서 중국이 트럼프 체면은 충분히 지켜주면서도 패배를 자인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아마 중국의 승리로 5월 12일을 기억할 거다. 이러면서 좀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행복합니다. 근데 내부를 보면 중국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그 대표적인 대미 수출 국가인데 관련 종사자만 해도 2천만 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네. 지난달만 해도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1% 감소가 됐어요. 이런 관세가 이어지면 중국도 이 타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네네, 양쪽 모두 더는 관세 전쟁을 키울 수는 없다라는 입장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중 관세가 그렇다면 지금 정확히 어떻게 합의된 거예요? 네, 그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나왔지만 그 미국의 대중 관세가 145%, 중국의 대미 관세가 125%인데 이제 미국은 30%만 남기고 중국은 10%만 남기고 이제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0일간 협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대로 가서 뭐 말을 안 들으면 245% 관세 때리겠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네,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다시 원래대로 왔으니까 특별하게 미국의 압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원상복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긴 거다. 뭐 해외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판정패한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네, 네.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번 이제 가장 큰 성과로 중국 시장 개방을 이야기하던데 이건 또 어떤 얘기예요? 이제 이번 제네바 합의에서 이제 어떤 시장을 개방한다 이거 특정돼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흐름을 통해 봤었을 때는 서비스 시장 이제 특히 이제 금융 시장의 개방을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제 이제 2018년이었죠. 그때 이제 미중 1차 무역 전쟁 당시에도요. 미국이 중국한테 금융 시장을 개방해라 이렇게 이제 종용을 했었던 그런 이제 전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시장 개방을 통해 가지고 과도한 수준인 대중 무역 적자 요걸 좀 줄이려고 그건 이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무역 적자하고 시장 개방하고 어떤 관계인데요? 네, 이제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미국이 중국에 더 많은 제품을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걸 뒤집어 말씀드리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상품이나 아니면 더 많은 서비스를 갖다가 수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이런 서비스가 차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할 때 이 지분에 대한 제한도 굉장히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근데 서비스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이런 제약들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겠죠. 네. 특히 이제 금융을 보면은요. 이 금융 시장이 개방이 되면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각종 금융 상품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라든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소비를 갖다가 제고할 수가 있고 더 강해진 중국의 소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제품을 사게 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메이드 인 USA 금융 상품을 중국에 판매하겠다, 개방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종착역은 지금 오 팀장님 지적하셨지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아마 투자시장 개방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체제 속성상 그 과도한 개방이 어렵잖아요. 자국 기업도 통제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외자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거를 그냥 놔둘 리는 없거든요. 네. 특히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지방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네. 이게 자칫 잘못되면 금융 위기로 확산될 개연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내수가 돌지 않는 가운데 외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내수 진작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중국은 또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균형점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미래 90일 협상 기간에도 이렇게 저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개방을 할지 안 할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90일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145%를 물릴까요? 이제 145%로 되돌아가기에는 쉽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5일이었죠. JP모건의 CEO도요. 이제 미중 간의 관세가 이제 유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갖다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유예가 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관세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트럼프는 이제 90일간 협상이 안 되면 관세를 다시 높이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는 있지만 145% 관세 당시에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가 느꼈었던 그런 부담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의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인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혼란이 큰 상황에서 145% 고율 관세의 혼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인다. 여기엔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기 때를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45% 관세 부과하겠다 하고 25%로 해놓고 협상을 했어요. 네.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 타결이 무려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 20개월이.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자신들의 목표인 중국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 협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중국은 제일 잘하는 게 지구전입니다. 버티기. 쉽게 안 움직이는.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벌어질 이 협상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큰 틀에서는 합의한 것 같은데 뭔가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분야별로 업종별로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